너한테 강태식은 그냥 노인네야. 20억짜리 미끼를 문 낚싯줄만 잡으면 되는 물고기지. 한밤중 도심의 테라스 바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깔리는 가운데 한서진과 최민호는 비밀스럽고도 냉혹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한 플로리스트, 속으로는 재산을 노리는 야심가인 서진은 와인 잔을 흔들며 맞은편의 민호에게 확신을 주입했습니다. 민호 씨, 제가 괜히 발레리나 출신 플로리스트로 포장했겠어요. 외모, 말투, 취미, 전부 강 대표님이 좋아하는 청순하고 우아한 이미지로 설계된 거예요. 이종국 씨 눈이 아무리 매서워도 사랑의 눈먼 사위의 여자에게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강 대표님은 이미 20억짜리 빌라를 신혼집으로 약속하셨어요. 결혼만 하면 그 재산은 법적으로 절반이 저희 것이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딱 2년이에요. 2년만 참고 이 노인의 옆에서 착한 아내 역할 해주면 저희는 남은 인생 편하게 사는 겁니다. 민호 씨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것 제가 모른 척 안 하잖아요. 약속대로 제 몫 챙기고 민호 씨 빚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대신 결혼식까지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민호는 50년 지기 친구라는 가면을 쓴 채 빚 청산을 위한 절박함으로 서진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건축가인 태식의 재산을 가로채는 계획과 태식의 매부인 이종국 씨의 존재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걱정되는 건 말이야, 서진 씨. 강태식이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 이 업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혹시라도 우리의 계획을 눈치채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매부, 이종국 씨 말이야. 그 사람은 평생 금융권에서 사람 속내만 들여다본 귀신 같다고. 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 바로 그때 창밖으로 강태식 대표가 서진을 만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민호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 대표님 오셨네요. 이제부터는 연기 시작이에요. 50년 우정이고 뭐고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서진은 순식간에 얼굴 표정을 바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태식을 맞이하러 일어섰습니다. 강태식 대표는 중견 건축 설계 사무소의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한 후 깊은 공허함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 민호가 소개해준 서진은 바로 이태식의 외로움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진이 꾸며낸 우아한 배경과 헌신적인 태도는 태식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지도록 계산된 정교한 연기였습니다. 태식은 서진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고 그녀의 20억 빌라 공동명의 등록 요구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응했습니다. 서진의 사기 전략은 태식의 순진한 감정을 철저히 이용하며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혼식이라는 마지막 관문뿐이었습니다. 자네 눈에는 사랑으로만 보이겠지.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여자, 자네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로 보여. 강태식 대표는 결혼을 확정짓기 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신뢰하는 매부 이종국 씨에게 한서진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종국 씨는 평생 사람들의 속내를 읽어온 금융업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서진과의 짧은 대화와 그녀의 완벽한 태도,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의도를 첫 만남에서 직감했습니다. 종국 씨는 태식에게 따로 만나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는 서진에게서 진심이 아닌 거칠에만 느껴진다고 지적하며 황혼의 로맨스 뒤에는 늘 그늘이 있다고 태식을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저 여자에게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거칠애와 계산만 가득하네. 자네가 순진하게 이용당할까 두렵네. 결혼을 서두르지 말고 최소한 1년만 더 시간을 두고 그녀를 지켜보게 해. 하지만 태식은 이미 서진에게 깊이 빠져 있었고
매부의 경고를 자신들의 사랑에 대한 부당한 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매부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며 서진이야말로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태식은 이미 20억 빌라의 공동명의 등록을 준비했고 이 결혼을 포기할 수 없음을 단언했습니다. 형님, 이 결혼은 제 인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저에게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어요. 형님의 우려를 알지만 저는 그녀를 의심할 수 없습니다. 저희 뜻대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태식의 확고한 의지와 감정 때문에 종국 씨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자네 뜻대로 하게. 다만 이 일은 두고두고 자네 인생의 교훈이 될 걸세라고 말하며 마지못해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태식은 매부의 전적인 축복은 얻지 못했지만 법적인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결혼 준비를 속전속결로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혼 후 빌라의 절반을 차지하는 법적 계약은 완료됐어. 강태식은 절대 이혼을 피할 수 없어. 강태식 대표의 혼인 승낙을 받은 후 한서진과 최민호는 사기 계획의 마지막 핵심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태식이 매부의 경고까지 무시하고 결혼을 강행하는 것을 확인한 서진은 목표 달성이 임박했음을 확신하며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최민호는 서진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즉 20억 상당의 신혼집 빌라에 대한 공동명의 등록 절차가 법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호는 성공적으로 재산을 확보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가 정말 대단하다. 그 노인네가 의심 한 번 안 하고 재산을 넘겨주다니. 이제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빌라 절반은 우리 몫으로 확정되는 거야. 내 빚도 정산하고 남은 인생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서진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민호에게 다시 한번 2년 동안의 완벽한 위장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민호 씨,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면 사기죄로 의심받을 수 있어. 2년만 참고 살면 성격 차이라는 명분으로 깔끔하게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지. 그동안 나는 강 대표님한테 최고의 아내 역할을 할 거야. 걱정 마세요. 민호는 자신이 사기 결혼을 주선한 친구라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태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비상 알리바이와 책임 전가 계획까지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50년 우정 대신 눈앞의 돈을 선택하며 이들의 치밀한 계획은 겉으로 보기에 어떤 틈도 없이 완벽하게 완성된 듯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혼식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뿐이었습니다. 짐이 몇 박스 안 된다고요? 어쩐지 차가 텅텅 비더라니. 잠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결혼식 이틀 전 한서진은 자신의 짐을 신혼집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짐이 단출하다는 서진의 말에 강태식 대표는 과거 자신을 도왔던 은인이자 의리가 깊은 건축자재 납품업체 사장 배상구에게 용달 이사를 부탁했습니다. 태식은 상구에게 깊은 신뢰를 보이며 이사 업무를 맡겼습니다. 상구 사장, 자네는 나의 오랜 은인이나 다름없네. 내 결혼 이사는 자네에게 꼭 맡기고 싶네. 자네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걸세. 배상구는 트럭을 몰고 서진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서진이 짐 정리 중이라며 살짝 열어둔 상태였고 서진이 공범 민호와 통화하는 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배상구는 텅 빈 트럭에 짐을 싣던 중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서진의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태식에게 보였던 애정은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강태식 그 노인네 정말 호구라니까.
20억 빌라의 절반을 가질 수 있게 됐어. 그 노인네 눈치 볼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이겼어. 결혼식만 무사히 끝내면 돼.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상구는 즉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이들의 사기모의 대화 전체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식 대표를 향한 깊은 의리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태연하게 짐을 모두 실었습니다. 상구는 이 결정적인 진실을 당장 태식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신혼집을 향해 트럭을 몰았습니다. 강태식 그 노인네 정말 호구라니까. 20억 빌라의 절반을 가질 수 있게 됐어. 그 노인네 눈치 볼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이겼어. 신혼집에 도착한 배상구는 짐을 내려놓자마자 강태식 대표에게 은밀히 연락했습니다. 태식은 상구의 다급한 목소리에 불길함을 느끼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상구와 마주 앉은 태식은 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보고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배상구는 망설임 없이 전날 밤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한서진의 차갑고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는 태식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이제 2년만 참고 살면 성격 차이라는 명분으로 깔끔하게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지. 그동안 나는 강 대표님한테 최고의 아내 역할을 할 거야. 걱정 마세요. 녹취록에는 서진이 태식을 노인네, 호구라고 부르는 모욕적인 단어들과 50년 지기 친구 최민호와 공모하여 그의 재산을 노린다는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녹취록이 끝난 후 숨도 쉬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눈빛은 믿기지 않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자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동시에 당한 배신은 그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서진 씨가, 민호가 어떻게 나한테... 내가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이 그저 이들의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건가? 믿을 수가 없어. 단지 내 돈 때문에? 배상구는 고통스러워하는 태식의 등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진정하세요. 당장 분노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대표님의 재산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제가 가진 이 녹취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태식은 배상구의 의리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매부 이종국 씨가 자신에게 경고했던 날카로운 목소리를 떠올리며 그 말을 무시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태식은 배상구의 도움을 받아 냉정을 되찾고 곧바로 매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이 처참한 배신에 대한 대응은 개인의 감정이 아닌 법과 이성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태식은 서진과 민호가 벌인 끔찍한 사기극에 대해 가장 냉철하고 공개적인 심판을 내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넘어 서서히 단단한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취소하지 않네. 오히려 그곳을 배신자들을 향한 심판의 장으로 만들 걸세. 강태식 대표는 매부 이종국 씨를 만나 녹취록을 들려주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종국 씨는 태식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지만 감정적인 동요 없이 사태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내 불길한 예감이 맞았군. 하지만 자네가 결정적인 증거, 녹취록을 확보한 건 천만다행일세.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야. 자, 이제는 냉철하게 생각해야 해. 저들이 원하는 건 자네의 돈이지 결혼 자체가 아니야. 그러니 결혼식을 취소하고 조용히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태식은 매부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제 인생을 모욕했습니다. 특히 민호는 50년 우정을 돈으로 팔았습니다. 저는 저들이 가장 빛나고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싶습니다. 결혼식은 취소하지 않네. 오히려 그곳을 배신자들을 향한 심판의 장으로 만들 걸세. 종국 씨는 태식의 단호함에 놀랐지만 곧 그의 계획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깨달았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심판은 서진과 민호에게 재산뿐 아니라 사회적인 명예까지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복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태식은 신랑 측 하객들에게는 모두 결혼식 취소 문자를 돌리고 서진과 공범인 민호에게만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기로 했습니다. 매부 종국 씨는 변호사를 통해 혼인빙자 사기죄 및 재산 편취 미수 고소장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녹음 파일이 공개될 때 즉시 서진과 민호에게 고소장을 전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식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의리를 보여준 배상구 사장에게도 결혼식장에 와서 증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태식은 이제 복수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생을 되찾을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신랑 측 하객들이 왜 아무도 없어? 채민호, 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결혼식 당일 한서진은 자신이 만든 완벽한 사기극의 클라이맥스를 맞이하듯 우아한 신부 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 입구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곧 얻게 될 20억 재산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버진 로드 끝 신랑 측 하객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과 공범 최민호만이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공범 민호를 보고 안심하며 입장했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될 무렵 갑자기 장내 스피커에서는 웅장한 클래식 음악 대신 배상구가 녹음했던 사기모의 통화 내용이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 그 노인네 정말 호구라니까. 20억 빌라의 절반을 가질 수 있게 됐어. 그 노인네 눈치 볼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이겼어. 결혼식만 무사히 끝내면 돼. 서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하객들은 경악했습니다. 공범 민호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강태식 대표가 냉철한 표정으로 매부 이종국 씨 그리고 증인 배상구 사장과 함께 예식장에 등장했습니다. 태식은 서진과 민호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한서진 씨, 최민호. 두 사람을 혼인빙자 사기죄 및 재산 편취 미수죄로 지금 즉시 고소합니다. 결혼식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 모든 증거, 녹취록은 경찰과 법원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태식 씨, 말도 안 돼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는... 강태식,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50년 친구인 나를! 민호는 궁지에 몰리자 서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태식아, 이건 전부 저 여자가 시킨 일이야. 나는 네가 하도 외로워하니까 저 여자가 널 위로해 줄 거라 믿었던 것뿐이야. 두 배신자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냈고 이들의 공모 사실은 모든 하객 앞에서 명확히 폭로되었습니다. 서진은 결국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끌려나가듯 예식장을 떠났고 그녀가 품었던 욕망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돈을 지켜준 것은 고맙네. 하지만 나를 지켜준 것은 자네의 의리였네.
진정한 귀인은 바로 자네였어. 사기극이 끝난 후 강태식 대표는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서진과 민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태식에게 막대한 위자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진이 주장했던 임신 사실 역시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 제3의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모든 거짓말은 완벽하게 폭로되었습니다. 태식은 매부 이종국 씨에게 지혜로운 조언과 냉철한 법적 대응을 도와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태식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배상구 사장의 의리였습니다. 돈을 지켜준 것은 고맙네. 하지만 나를 지켜준 것은 자네의 의리였네. 진정한 귀인은 바로 자네였어. 배상구 사장은 쑥스러워하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태식은 그가 현재 겪고 있는 사업 자금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구의 납품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상구 사장, 자네의 의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네. 하지만 자네 사업을 돕고 싶네. 자네의 정직함과 신뢰가 우리 건축업계에 꼭 필요하네. 태식은 이번 일을 통해 물질적인 성공보다 진정한 인연과 의리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부와 배상구 사장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들과 함께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황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에 매진하며 정직함과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인생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의 인생은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